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국제정치학의 1인자 되시는 이충근 박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박사님,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망한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한미동맹이 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대한민국은 해체된다는 해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을 하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650조를 가지고 움직인 최강 장관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대한민국 망했다는데 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대답하기를 지금 망한 것은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 3년이 더 있으면 100% 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학 이론에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인류가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개발한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게 특허 나올 만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 세계에 특허 날 만한 새로운 이론이라면 유럽 구라파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라성 같은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경제학자들은 뭐 다 죽었습니까? 문재인이가 개발하도록 놔두게?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의 이론을. 그런데 사용 안 합니다. 왜? 이것을 사용하면 사약입니다. 사약. 즉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학문적으로는 다룬 적이 없고 유엔의 보고서에 한 번 딱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엔이 그 단어를 딱 보고 바로 폐기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이미 벌써 2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경제 해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는 걸 이미 벌써. 그래도 계속 문재인이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원식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군사전략의 1인자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신 사람이죠. 별 3개 출신이죠.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했다고 생각하나요?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국군이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무기도 좋고 전쟁하는 방법도 좋고 훈련도 좋은데 결국 군인의 생명은 이 군인들의 정신인데 지금 얼만큼 무너졌냐? 북한이 전쟁하고 시비해도 군인들이 총을 안 쏜다는 거예요. 총을. 이만큼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호남의 우상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북한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총을 쏘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미 가르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공무원으로 현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나요? 100%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물어봤더니 앞으로 100년 동안에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이 문재인이가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자들이 지금 외국으로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개인적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그동안 일했더니 한 달에 10,000불,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 중국, 사우디 또 뭐 아랍에미리트 그쪽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면 5만 불 준다. 5만 불,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자들이 다. 제가 그동안 이 애국 강연하면서 부산, 창원, 그리고 울산, 포항 이쪽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동안에. 바로 원자력 발전에 직접 영향을 받는 도시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지어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기업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전부 도시별로 그러한 기술자들이 해서 모여가지고 원자력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가봤더니요. 그 창원 다 죽었어요. 도시가. 전부 1층이 전부 가게가요. 임대. 포항도 임대. 도시 자체가 다 죽어요. 중동 땅이 땅 속에 묻혀있는 검은 진주, 황금, 석유를 팔아먹어서 100년을 살았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 세계 1의 원자력 기술은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석유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재인이가 중시해버린 거죠. 국민의 여론조사 투표해봤더니 국민들도 6대4로 60%가 절대 원자력 발전 중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문재인은 국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광주에 내려오다가 좋은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 있는 그 황세자들이 그 중동 땅은 그 일부 다체주의니까 그 왕들은 마누라를 뭐 10명, 100명, 어떤 데는 150명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식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을 다 어디서 공부시키느냐? 중동 땅의 이슬람 나라의 그 왕들의 자식들을 전부 영국의 옥스포드에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의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철저히 공부를 시키는 거죠. 똑똑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자기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 이 이슬람 국가가 언제까지 석유를 팔아먹고 살 수 있겠냐 해봤더니 앞으로 100년이면 끝난다. 왜?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안 그 황세자들이 그러면 대책이 뭐냐 그럴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중동으로 뺏어와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그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살살 퍼먹고 살살 팔고 그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는 석유를 아껴야 된다고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지금 저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거기다 지려고 어제 보다가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삼성에서 대박 쳤습니다. 뭐냐? 신도시와 함께 더불어 원자력 발전 25기를 거기다 설치하는데 돈을 얼마 버냐 삼성이? 2,500조.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도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국가 축제일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싸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한국에서 못하게 했더니 거기 가서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식이.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이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재호 장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즉시로 그래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까? 이제 4대강 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4대강 보는 여러분들의 우상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1년에 태풍이 5개 이상이 한반도를 지나가는데 한 번 태풍이 오면은 100명 가까이 사람이 죽고 한 개당 지나갈 때 5조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니까 전 세계의 모든 강들이, 미국, 유럽 할거 강들이 다 보로 돼 있으니 우리도 보를 만들자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생각이었었죠. 예산을 뽑아라 그랬더니 75조를 뽑아온 거예요. 75조. 그때는 도저히 국가 예산으로 이건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뤘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이 천재를 뽑을 수 없어 보를 막자 해서 예산을 뽑아라 했더니 55조를 뽑았어요. 꼭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으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하고 또 미뤘던 것입니다. 이명박 순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라서 얼마든지 뽑아오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설 회사의 마진을 다 빼버리니까 이명박 혼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조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한 건 이명박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행해! 그래가지고 4대 광보를 완성을 했습니다. 건설의 천재였었죠. 그래서 이제 강물도 맑아졌고 죽은 강들이 다 살아났고 강보가 생긴 이후로 여러분 홍수 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4대 강보 때문에 양쪽에 강 양쪽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1년에 80조의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닷없이 문제가 나타나서 4대 강보 해체하라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양 강에 4대 강보에 있는 양 농민들이 다 뒤로 들어 누웠고 데모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 영산강 주위에 있는 호남에 있는 농민들도 4대 강보 해체하면 자살해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이 지금 여당 대표인 이해찬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그 공주보를 해체하려고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이해찬이가 우리 지역의 보는 해체하지 말라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막 밀어붙입니다. 해체하기 위해서. 150개 건설회사를 불러가지고 이 보 해체하는데 다 공사에 입찰하라.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보 해체하는 데만 또 5조가 됩니다. 5조. 그랬더니 건설회사 150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 불러서 왜 안 하느냐. 두 번째 다시 입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또 한 명도 150개 건설회사가 과거 같으면 국가가 주는 이 수주공사는 서로 하려고 막 로비를 하고 돈을 쓰고 난리인데 아니 4대 강보 해체하면 돈 준다는데 하나도 안 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 왜 돈 준다는데 국가공사는 현찰인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첫째 4대 강보를 해체하면 우리는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4대 강보를 해체하면 양쪽에 농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크레인 위에 올라와가지고 몇 명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우리 건설회사 망해버리는데 그런데 왜 합니까? 셋째, 자 우리가 보를 해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보 해체하는 들 나와 있어 우리를 깜빡이지 못할 텐데 우리가 또라이니까 그 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가.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런데도 지금 심지어 외국 건설회사를 불러다가 해체하겠다고 이따위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서 작년에 세브란스에서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7시간 수술을 3번 해서 지금도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걸음도 지금 사실은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전국을 다니며 이 미친 짓을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국제외교에 아주 뛰어난 송영석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망했습니까? 또 전직 대사들이 모이는 전직 대사들 일생 동안 국가를 위하여 외교했던 분들이 은퇴하신 외교관들이 160명 모였는데 거기에 대표자한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망했다. 왜? 완전히 문재인이가 국제로부터 왕따당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망한 마지막 결정적 사건은 뭐냐. 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펜스를 앞에다가 부통령을 불러놓고 일본의 아베를 앞에다 앉혀놓고 북한의 김영남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기지배를 앞에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이라는 놈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입니다. 그는 통역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그 동료들은 2명이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 사람은 대법원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서 20년 동안 미전향 간첩으로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온 뒤에 뭐라 그러냐. 나 전향 안 했어. 나오기 위해서 썼어.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 3년 하다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정복인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 그동안에 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 간첩형으로 처벌받은 모든 재판을 새로 하라 그래서 상당한 숫자들이 전부 다 무혐의로 재판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국가가 다 뭐 10억, 20억, 30억씩 보상금을 다 주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통역당 사건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들의 목표니까. 그래서 재심 다시 했어요. 안 돼요. 또 했어요. 100번 해봐도 지금 좌파 대법원장인 우리나라 대법원 수뇌부가 완전히 좌파로 구성된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역당 사건을 못 뒤집는 거예요. 그거는 간첩 맞다고. 그게 바로 신형목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대놓고 펜스를 불러놓고 미국의 부통령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부통령입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뭐 우리나라 부통령과 같습니까? 미국은 상원의원도 대통령보다 더 낫습니다. 상원의원도. 상원의원 하나가 한국에 딱 뜨면요. 대통령이 뭐 부를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펜스를 앞에 불러놓고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얕잡아 보는데요. 말부터 일본은 머리 쪽발이 새끼 이러거든요. 일본요. 일본 함부로 여러분 생각했던 큰 코 다칩니다. 임진왜란 또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일본을 거칠게 다루려면 일본을 넘어선 뒤에 해야 됩니다. 넘어선 뒤에. 넘어서기 전에는 일본하고 맞서면 안 돼요. 왜? 결국은 그래서 왜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문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경희대학 다닐 때부터 들어가 있는 간첩 사상 때문에 주사파죠.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후부터 문재인은 2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헌화를 하지 말라. 6.25의 3인방 김원복에게 뭐? 국가 유공자.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확신이 딱 들었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문재인이가 3월 달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만났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만나서 정상간에 만나면 그 좋은 대화를 다 놔두고 나는 캄보디아의 혁명의 내전의 지혜를 전수받으러 왔다. 자 보세요. 캄보디아의 내전의 지혜를 난 받아왔다. 캄보디아의 내전이 뭡니까? 월남이 공산화되자 옆에 나라인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에 20살을 기준으로 하여 20살 이상은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해서 20살 이하에게 총을 줘가지고 20살 이상은 다 죽여라. 인간 청소했습니다. 친부모 다 죽여라. 자기가 나는 친부모를 죽일 수 없으니 서로 바꿔서 너가 우리 엄마 아버지 형아 죽이지만 내가 너의 누나 엄마 아버지 죽여줄게. 서로 바꿔가지고 싹 죽인 사람이 350만이었어. 이게 캄보디아의 내전입니다. 어디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캄보디아의 내전의 지혜를 전수받으러 왔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저게?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가 다 잡았어요.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군대,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재향군인의 경우에 고엽제 완전 장악당했어요. 아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쐐기탈을 친 겁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청문회 때 보셨죠? 조국에게 당신 공산주의자인가? 하고 김진태가 물었더니 그렇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 지금 조국 더하기 주사파 애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요. 용어를 혼란시킨 거예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라파식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산주의를 국민들이 놀랄까 봐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비켜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다. 전향했는가 그랬더니 다 보셨죠? 조국한테. 그런 말은 대답할 수 없다. 이게 조국뿐이 아니라 문재인도 똑같은 겁니다.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훈센 총리 이 내전의 지혜를 전수받은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에 계속 제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제가 요구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한번 해명하라. 그리고 내가 전향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달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학 다닐 때 경희학 다닐 때 자기의 자서전에 써놨어요. 뭐라고? 나는 월남이 망할 때 미치고 뛰며 기뻐했다. 이게 지금도 책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럼 그 후로 내가 철없이 대학 다닐 때 잠깐 했던데 내가 커보니까 아니더라. 한 번이라도 전향을 해달라. 나는 문재인의 사상에 대해서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를 2년 반 다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인간들만 다 모았나요? 그게 아니고 탄핵 후로 스스로 다 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다 자기들이 왔어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다 왔어요. 심지어 요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김문성까지 우리 교회를 다 기어왔어요. 자,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애국운동하고 첫날 해봤자 절대 문재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쪽에서 24년을 해봤는데 김문수가 완전히 발갱이거든요. 24년 해보고 지금 이제 돌아온 뒤에 25년 절반입니다. 두고 보세요. 목사님.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시체로 끌려나오면 끌려나왔지 절대로 문재인은 전향 안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그들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주사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정강훈 하나만 죽이면 끝난다. 왜? 정강훈은 1200만 기독교인들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당보다 무서운 놈이고 우리 주사파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정강훈이다. 근데 조금 내가 섭섭한 것은 한국교회 앞에 내가 섭섭한 것은 목사님들이 30만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사람이 30만이거든요. 여전서까지.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좌파 애들이 나를 주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스 목사 이런 거. 이걸 우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해요. 빨갱이들이 만들어 놓은 말 가지고. 하루는 김성기 장로님 오늘 여기 오시게 됐는데 고현일 변호사 대선 오셨는데 김성기 장로님이
하루 나를 오라 그래. 갔더니 그렇게 해서 건국 후로 70년 동안 너무너무 잘 나가던 이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하나 때문에, 간첩사상 때문에 이제 문재인은요 조국을 임명해놓고 실현 단계에 들어갔어요. 실현 단계. 왜 조국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조국만이 해낼 수 있는 딱 한 사건이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국 외에는 누구도 이걸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전포고했습니다. 굳히기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고, 아직도 여러분이 호남에 있어서 호남의 분위기에서 사니까 나라가 망한 줄 여러분 체감 못하죠. 망했어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988년도에 NCC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요. 뭐라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아이고 참 정신 나간 놈들이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요 국방 문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은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앞에 지키는 게 뭐냐? 달러를 지키는 거예요. 달러. 주한미군 나가면 달러는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머무는 곳에 달러가 머무는 거예요. 독일, 일본, 주한미군 있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달러가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야, 이 또라이 같은 자식들아. 그리고 뭐냐?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하여 방공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NCC가.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 가서 뒤흔들면서 목사님, 저거 NCC 사탄입니다, 저거. 저걸 한국교회 대표교회는 둘 수 없으니 우리가 저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것이 1989년도에 만든 것이 뭐냐?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그 한기총의 정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게 한기총의 정관이에요. 그 나는 25대 대표회장이 되어서 나는 김정군과 한경직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국선언문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목사가 왜 떠들어? 아니, 목사가 국회나 왜 사회 문제에 왜 개입해? 이러다가 내가 청와대에다가 비닐 텐트를 쳐놓고 지금 100일 됐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 7가지.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문재인 소개되는 간첩사상 때문이다. 계속 3개월 동안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똑같은 말 또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제 유튜브 방송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드디어 제 편에 섰습니다. 80%의 국민들이 다 제 편에 섰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가 몇 명이냐? 50만 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요. 나는요 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 원래 540만이었거든요. 주사파가. 어디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강렬하게 이승만을 죽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9월 6일 날이죠. 박헌영. 이 박헌영의 세력이 그때 540만이었어요. 남로당이죠. 좌파죠. 그때는요 그 박헌영 남로당 세력이 전라도보다가요 경상도가 더 많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란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형님 박상희가요 빨갱이 대장이 되어서 경찰한테 총격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영천제일교회 이재복 목사 평양신학교 37기 남로당의 5인방 박헌영 이주와 김성용 홍민표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이재복입니다. 이게 영천제일교회 경상도 이게 목사인데 이 자식이 남로당의 5인방 빨갱이. 이 새끼가요 박정희 대통령 형님 장례식에 와가지고 장례를 집도하면서 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2학년 2기 박정희한테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합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이재복이가 박정희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래서 박정희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군대 60%를 빨갱이로 조직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체포됐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죠, 박정희가. 그런데 인천에 있는 만주공관학교 선배인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한테 가서 탄원서를 써서 저렇게 뛰어난 박정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죽이면 그 밑에 조직을 캐낼 수 없으니까 박정희를 살려야 나라를 삽니다. 왜? 밑에 사람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3일을 버텼어요. 죽이라고 이승만은. 저 빨갱이 죽여야 된다. 결국 백선엽 때문에 사인을 해서 가져와서 박정희한테 야, 너 조직을 풀면 살려준다. 봐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그날부터 일주일을 부는데 어느 누가 뭐 춘천에 누가 이거 다 내가 심었고 다시 뭐 했는데 박정희가 분다는 말을 듣고 박정희의 동기 저 강소령이라고 있어요. 춘천에 대대장하는 강소령이 일개 대대를 데리고 북한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넘어간 날이 북한에 지금 기념일로 돼 있어요. 이게 박정희의 동기가 밥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부른 그 모든 사람들 잡아다가 영등포 고등에다 가둬놓고 3달 동안 교육을 해서 전향하는 사람은 집을 보내주고 끝까지 전향 안 하는 1800년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가뒀단 말이에요. 그 박정희가 빨갱이야 완전히.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 시대는. 그 후에 박정희는 전향을 했죠. 전향을.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경상도가 다 빨갱이에요. 경상도가 다. 540만. 그 이들이 어디를 갔냐 내가 연구해보니까 여러분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절대로 안 돼. 이승만의 눈물에 국민들이 다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6.25 때 1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북한 인민군이 이 지역 빨갱이들을. 이 사람들은 대나무를 가지고 지주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호남에서 많았어요. 호남에서요 어섬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지주를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퇴각할 때 그 사람들 여기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원봉이에요. 김원봉도 그렇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 다 흡수가 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전향을 했는데 끝까지 지금도 전향 안 하는 세력이 몇 명이냐?
내가 이걸 추적해보니까 현재 남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되고 말아요. 첫째,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냐? 인정한다. 이거는 완전히 주사파예요. 이게 빨갱이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 필요하지. 통일되면 우리 것들 텐데. 이거 빨갱이입니다. 세 번째, 미국에 대해서 말해보면 미국 그러면 나쁜 놈, 미제국주의 이렇게 말하는 이거 빨갱이.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인데 문재인이가요 참 나한테 잘해준 사건이 있어요. 왜? 그동안에 나는 이 빨갱이 주사파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는 몰랐어. 아무리 추적해도 밝혀낼 수가 없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 버렸어. 다 내가 빨갱이야 내가 빨갱이야 담대하게 올라와 버렸어요. 내가 청와대에 비닐텐트 쳐놓고 보면요 하루에 3개 4개의 대목군들이 지나가요. 민주노총 하나는 이석기 하나는 정교조 지나가는데 그 앞에 프랭카드를 달고요 제일 구호가 미군 철수예요. 내가 청와대 앞에서 가만히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어찌하다 나라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 문재인 조국 다 이 사람이 50만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50만 명이 대한민국을 먹은 거예요. 지금 4,950만 명을 딱 틀어주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큰 황소 있죠. 황소가 1톤입니다. 힘 세죠. 근데 코드레를 딱 잡혀버리면 꼼짝 못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코드레가 지금 문재인한테 잡힌 거예요. 꼼짝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 1,200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절대로 우리는 주사파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이 한참 설명할 때 내 속으로 했어요. 참 한가롭다. 저런 얘기를 몇 달 더 할 수 있겠나. 끝났어요. 대한민국. 망했다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10월 3일 날 4.19는 학생들이 일으켰고 5.16은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부분의 또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우리는 10월 3일 날 따로 한다. 대학문에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마친다. 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기도하면 행동해야지. 테마마다 내가 2시간씩 강연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하도 천재적 기질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바로 이 호남 세력인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 송진우, 바로 호남의 지도자. 이들은 지주들의 아들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놈들이 한국을 통치하려고 지주들에게 아들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 일본어 다 유학시켰죠. 다 일본의 그 와세드 대학 무슨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친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들어오면 죽을 줄 알고 자기들이 나라를 먼저 만들자 해서 이승만한테 선물을 받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이게 지금 여당의 조상입니다.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무실 가봐요. 그 위에 한민당이라고 써있죠. 원래 한민당은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들을 설득했죠. 야, 나라도 없는 놈이 벌써 정치에 눈을 떠가지고 난리돼. 잔소리마. 내일부터 내가 독립초성중앙대 할 때 와. 그래가지고 김성수하고 송진우를 설득해서 호남의 지도자와 호남이 건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승만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 호남 사람들은 거기다 힘을 딱 줘봐요. 지금 힘 한번 줘봐요. 힘줘봐요. 한번 따라봐요. 대한민국 우리가 세워서 이게 사실이요. 사실 호남의 자부심이요. 근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이것도 호남이 앞장섰어요. 새마을운동. 그 후에 보니까 박정희가요 전부 인사를 경상도 사람 다 시키고 검찰총장, 중군 참모총장 다 시키고 그 공단을 개발할 때 전부 다 창원공단, 울산공단 하고 전라도를 완다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우리 지도자를 만들자 해서 만든 사람이 김대중 아닙니까? 근데 만들었더니 이분이 세상에 돈을 호남에다 안 갖다 주고 북한에다 다 갖다 줘. 지금 호남을 발전시킨 있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새만금 있죠. 전부 우파 정부가 만든 거예요. 오태우 때. 그리고 여기 앞에도 다리 넘어가는 거 뭐 섬마다 다리 연결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할 때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노무현 만들었죠. 역시 돈 북한에다 갖다 줬지. 호남 같은 거 봤어요? 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문재인을 만들었더니 문재인은 돈을 북한에 갖다 준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 광고 여러분 또 신문 광고에 본 그대로 호남의 지도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 상태로 기도만 하고 있다가는 여러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령님과 노선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먹을 때 탁탁탁 단계적으로 먹을 때 공산주의자를 쳐낼 때 나는 거기에 동의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 아니거든. 유명한 인터넷 다는 게 있잖아요. 그 루터교회 목사가 쓴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38살이야.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가요 그 말을 할 때 38살이었어. 미국에 공부하다가 히틀러가 독일을 선동해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2차 세계대전에 피해받으러 몰고 가니까 간다. 나 히틀러하고 맞짱 들어간답니다. 미국의 동료들이 말렸어. 너 가면 죽어. 히틀러가 누군지 몰라. 너 죽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니까. 히틀러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목사는 한번 따서 목사는 성도가 죽은 뒤에 따라서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장례식을 치르고 준 자가 아니요. 잘 들으세요. 보네퍼가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 말 이것만 유명한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유명한 말이 뭐야. 목사는 성도가 죽은 뒤에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가서 울면서 장례식을 치른 자가 아니요. 성도가 죽음이라고 할 때 막아주는 자가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보네퍼가 독일에 가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죠. 요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서 조직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이지 않으면 세계가 피해받는다 해가지고 맞았죠. 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하기 한 주일 전에 아슬아슬해. 난 너무나 가슴이 싸한 거야. 한 주일 전에
이 보네퍼가 처형이 됐어요. 순교했죠.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보네퍼가 사는데. 저는 지금 보네퍼의 심정으로 반드시 나는 한국교회를 구해낼 것입니다. 절대로 주사파의 아가리에다가 쳐넣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이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될 일이 뭐냐? 1000만 서명이에요. 왜 1000만 서명이 있어야 되느냐? 1000만 서명 없이 내가 청와대 진입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면 나는 처형돼요. 왜? 국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의 조건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1000만 서명이 되면 우리는 정광훈 목사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서명이에요. 지금 한 600만 정도 됐어요. 600만 서명이. 전라도는 잠자고 있었죠. 두고 봐요. 내가 가만둡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차피 1000만 서명은 될 텐데 남은 400만은 호남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놈의 내가 완전히 저 문재인 골리앗을 끌어내고 주사파 50만 명을 다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세워서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 민요가 일어난다니까. 이야, 1000만 서명합시다. 200만 명씩 나눠서 하십시오. 반드시 나라를 살려봅시다.